당뇨 관리할 때 또 중요하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. 합병증 관리죠. 네. 그래서 오늘 혈당 체크할 때 주의사항 같은 내용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? 네, 일단 혈당을 몇 번 체크하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가장 많이 이제 꼭 하셔야 되는 거는 아침 공복 혈당. 그래서 공복은 대부분 한 8시간은 공복이 돼야 돼요. 뭐 야식을 먹었는데 새벽 6시에 일어났다. 그거 공복이 아닌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한 8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했을 때 공복 혈당이 한 100 정도 이하로 잘 컨트롤이 되는지 일단 제일 먼저 그걸 보셔야 되고요. 그다음 두 번째는 매 식사 후에 1시간이나 2시간 이렇게 정해서 혈당 검사를 반드시 하는 게 좋아서 보통 하루에 4번이 되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. 이 당 체크하는 것이.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매일매일 못 하시더라도 한 3회 정도는 반드시 하셔야, 왜냐하면 혈당이 높은 것을 증상으로 알 수가 없어요. 정말 피를 찔러서 봐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실제 여기에 부착하는 어떤 그 혈당 측정기도 요즘에 나왔는데 연속 혈당 측정기인가요? 네, 그것도 바늘이 있어서 찔러 놓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피로 측정을 해야 정확하기 때문에 귀찮으시지만 하루에 4번 정도는 찌르셔야 됩니다. 네. 찌르는 게 힘들고 그렇다면 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차고 있으면 도움이 될까요? 저절로 트래킹이 되는데 네. 여기에 바늘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여름에는 사실 이런 걸 입었을 때 여기에 부착되어 있는 게 굉장히 보기가 싫고 옆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잘못 치면 너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. 혈당 체크할 때 꼭 손 끝에 피를 체열하는 이유가 있나요? 일단 피를 많이 뽑을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이 손끝 여기 중간에 통통한 살에도 찌르지 말라고 하거든요. 이 가 쪽으로 그냥 살짝. 네, 살짝만 찌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많은 피가 필요가 없고 한 방울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고요. 그래서 주로 이제 지혈이 잘 되는 그런 쪽으로 찌르도록 하고 있어요. 네, 저 지금 질문 중에 당뇨약 이제 자누메트 복용 중이라고 하십니다. 식전에 먹어도 될까요? 지금은 식사 직후에 먹고 계신다는데. 네, 자누메트라는 것이 메트가 메폴민의 메트입니다. 메폴민 성분은 빈속에 복용하시면 소화장애가 좀 있기 때문에 식 직후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네.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도 같이 먹고 계셔서 간 수치가 ALT 8.8 정상 수치보다 좀 높다고 하는데 이제 간에 도움이 되는 약을 또 먹어야 할까요? 간에 도움이 되는 약을 복용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제가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약이 식전에 먹고 식후에 먹고 귀찮으니까 다 포장해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. 이렇게 드시면 갑상선 호르몬제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갑상선도 안 좋고 당뇨가 있다 이런 경우 말씀드렸듯이 당뇨약은 위장장애가 있기 때문에 식후 즉시 복용을 하시고, 갑상선 약은 가장 좋은 것은 아침 빈속에 적어도 1~2시간의 텀을 두고 다른 약과 복용을 하시는 것이 그 효과를 제대로 보시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. 지금 간 기능보다 그게 더 중요한 그런 상담 사례예요. 친척 중에 당뇨인 분이 있는데 이제 술 먹으면 혈당이 더 잘 나온다고, 컨디션도 더 좋은 것 같다고 이제 술을 반주 삼아 드신 분이 있는데 혈당이 진짜 더 잘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? 술 마시면 저혈당이 온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. 그리고 또 뭐 술만 드실 수도 있잖아요. 안주 없이. 그런 경우 이제 저혈당 쇼크도 옵니다. 네, 그래서 술을 먹고 혈당을 관리하는 것은 정말 좋지가 않고요. 가끔 뭐 술을 많이 먹고 토했더니 살이 빠지더라, 이거랑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. 네. 술자리에서 저 당뇨라서 술을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. 네,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나라 문화가 굉장히 짓궂은 게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내일 새벽에 골프를 가야 돼요. 이러면 술을 막 먹이고 집에 안 보낸대요. 그래서 한 변호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살인행위다 이런 얘기도 해요. 왜냐하면 졸음운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. 그래서 어떤 그런 짓궂은 문화는 없어져야 되지 않나. 그래서 당뇨가 있다, 뭐 혈압이 있다, 그래서 술을 못 먹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먹혀 들어야겠죠. 주위에 혹시 당뇨인이 술자리에 같이 계시면 무조건 옆에서 술 권유 절대 하지 마시고. 그러니까 당뇨가 굉장히 어려운 게 그거예요. 물밖에 먹을 게 없습니다. 뭐 사이다도 안 되고.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이 또 간과하시는 게 뭐냐면 껌.
짜먹는 감기약 이런 거 많기 때문에 시럽 제형에도 외국은 당뇨 환자용이 따로 있어요. 간당으로 흡수되지 않는 것들로 이제 만든 게 따로 있어서 시럽에 들어가 있는 당도 생각을 하셔야 되죠. 뭐 니코틴껌 이런 거, 금연껌 이런 것도 당뇨 환자한테는 안 주거든요. 그래서 이 생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게 너무 힘든 것이 바로 당뇨입니다. 네. 당뇨 합병증 관리 정말 중요하죠. 이 중에서 당뇨 발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. 그러니까 당뇨 발 관리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당뇨가 걸리면 우리 피 상태가 설탕물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좀 약간 끈적끈적하잖아요. 그래서 이 손끝, 발끝 또는 눈에 연결된 그런 아주 작은 혈관에까지 피가 팍팍 돌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당뇨 환자의 문제인데, 피가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몸을 돌면서. 그래서 영양이 잘 공급돼야 피부가 건강한 건데 영양이 잘 공급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데 괴사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. 당뇨 환자는 특히 상처 회복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요. 왜냐하면 세포가 영양소를 잘 공급받기가 힘들기 때문에. 당뇨가 심한 경우를 말하겠죠. 발 관리를 하시다가 상처를 내는 경우에 상처가 잘 굼고 잘 또 아물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. 그래서 발을 항상 잘 말려주시고 굳은 살을 정리하신다든지 이런 것도 하시는 게 좋지가 않고요. 또 네일 케어 같은 거를 하시는 것도 별로 권하지 않아요. 저는 감염이 되게 잘 되거든요. 큐티클 이런 거 보기 싫지만 이것들이 다 발톱이나 손톱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이걸 다 이제 네일 케어 하면서 다 잘라내면 그만큼 감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. 당뇨는 항상 내 발이 건강한지 한번 또 살펴보시고 특히나 또 무좀약이나 이런 것들 설명서에 보시면 당뇨 환자는 쓰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. 특별히 못 쓰는 이유는 없습니다. 다만 병원에 가지 않고 혼자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에 적어 놓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대표 앨리스입니다.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시나요?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.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간다면 아프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. 건강한 습관 만들기를 위해서 저희 앨리스 서비스를 시작합니다. 하루에 잠깐 라이브로 1시간 정도 원데이 코칭 시간을 갖습니다. 명의들을 모시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. 나한테 맞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원데이 코칭 준비했습니다.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물어보고 따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. 작심 3일 되시는 경험 많이 하셨죠? 자가 설문을 하신 분들께 유형별로 큐레이션된 영상을 한 달에 8번을 드리게 되고요. 영상을 보시고 미션이 생깁니다. 일주일에 3번씩 따라하게 되면 미라클 챌린지가 모여서 여러분들께 정말 미라클한 건강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건강 습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재미있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챌린지를 만들겠습니다. 재미있게 하실까요?